여러분의 투자 상승에 접속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11시 주식원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도 주식원에서는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식원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들에 대해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면서 시장 점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시 주식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 대선을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까지만 해도 금투세 폐지라는 호재성 뉴스에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하지만 그 화력도 하루뿐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 대선에 대한 긴장감이 퍼지고 있는 시점인데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색깔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아직까지 파란불을 켜고 있죠. 0.55% 내리면서 2,574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이 양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0.19% 올라가면서 7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죠. 개인이 물량을 담아내고는 있는데 외인과 기관이 장 막판까지 수급을 돌아설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인만이 물량을 덜어내고 있지만 조금 소폭이다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폭을 확대해 나갈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파랗기는 하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에서도 빨간불을 켜고는 있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이좋게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 SK하이닉스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눌리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단에서는 2차 전지, 완성차, 금융 할 것 없이 다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빨간불을 켠 종목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조금은 질서가 없는 시장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색깔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바이오라고 해서 다 오르고 다 내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 종목별로 흐름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유념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조금 어지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시장에서 멘토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정호 멘토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이제는 뭔가 트럼프 트레이드도 아니고 해리스 트레이드도 아니고 질서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게 맞는 말이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누가 당선이 될지 불확실성한 시장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 어디에 베팅을 해야 되냐, 트럼프냐, 해리스냐 이런 고민거리가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조금 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면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이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디커플링 되는 모습세가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은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이 강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때까지 많이 빠져졌던 코스닥 쪽에서 매수세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노리시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자들 사이의 인식이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여태까지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에서 내가 뭐라도 노려보려면 차라리 많이 빠진 쪽을 노려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양전을 하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을지 세 가지로 추려왔습니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시죠.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틀 연속 또 관련주들이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여행 수요 증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여행 그리고 항공일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두 가지의 섹터가 두 개 다 오름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두 가지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여행주에서만 조금 더 힘있게 날아오르는 모습이 나타날까요? 근데 여행주
여행주도 여행주 나름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제 상한가가 갔던 노랑풍선이나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어떻게 보면 갭상승 이후로 그나마 상승하는 모세가 나오고 있지만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좋은 모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중국 무비자 방문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행주한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큰 틀로 봤을 때는 중국 내수주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여행이나 방문을 할 때 비자 발급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라고 느끼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느끼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여행사를 통해서 워낙 단체 비자나 이런 부분 발급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에서 무비자로 방문을 하면서 많은 국가들을 어떻게 보면 소비 촉진을 할 수 있게, 우리나라에서 소비 촉진을 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 내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안에 있는 부분들이 더욱더 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면세 관련 업종들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중국 가서 만약에 살 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면서 어떻게 보면 면세점 들려서 소비나 이런 부분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지금 여행주 관련해 가지고는 단기적인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란풍선이나 참 좋은 여행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워낙 시총이 작기 때문에 약간 수급세나 이런 부분은 변동성은 있겠지만 하나투어나 모두투어가 움직여야 그때부터 진짜 여행주의 상승 탄력이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 무비자 방문을 떠나서 여행주 자체적으로만 보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항공주 같은 경우 대한항공이나 이런 종목들은 잘 가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유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승 탄력을 받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행 관련주들이 진짜 너무 바닥권에서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호재만 보지 말고 바닥권에서 나왔던 호재다, 이 호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급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세는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중국 무비자 이것만 보고든 들어가는 전략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행주가 잘 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행주 안에서도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몸집이 작은 종목들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것보다 몸집이 큰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확실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이어질 수 있는 면색 쪽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또 짚어주셨죠. 이렇게 뭔가 중국과 관련해서는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체인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화장품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뭔가 멘토님이 생각하시는 탑픽, 이런 섹터 따로 있을까요? 저는 차라리 화장품 쪽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워낙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좀 안 좋은 모습세를 나타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닥권을 다지고 좀 올라주는 모습세. 대표적으로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부양 정책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있을 때마다 조금 나왔던 부분도 있고, 중국에서 이렇게 무비자 방문까지도 얘기가 한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수 경기나 이런 부분을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크다. 만약 그럴 경우에 누가 호재를 받을까라고 봤을 때는 중국에서 워낙 많이 나왔던 소비재나 이런 부분을 각각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를 차라리 보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바닥권을 돌파하면서 어쩌면 긍정적인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17만 원, 18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화장품 관련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행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그래도 중국과 관련해서 내가 무언가를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화장품 쪽을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맥스도 짚어주셨으니까 멘토님의 이런 의견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SDI와 관련해서 배터리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삼성 SDI가 울산 사업장에 이 ESS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6년 양산을 목표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삼성 SDI만 놓고 보면 10월 들어서부터 주가가 쭉 내림세를 보였고 또 오늘 장에서도 주가가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셀업체 관련해가지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그나마 어떻게 보면 기대 안 했던 SK운에서 호실적이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까?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미국에서 좀 막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걸 끼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선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되면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악재다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언론적인 플레이다. 미국에서 이 자동차 패권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놓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대선이 빨리 끝나야 그래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대용량 LFP 배터리나 이런 부분, 2차 전지 배터리도 포함되지만 ESS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차트상으로는 조금 진짜 안 좋은 흐름세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안 좋았던 2차 전지에 어떻게 불운했던 부분, 화재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그 가격대 30만 원 초반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격대까지도 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2차 전지 뭐 금리 관련해 가지고 금리 인하 수혜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도 2차 전지가 끝날 거냐 본다라고 본다면 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는 영향도 당연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차 전지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죠. 그래도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다 보니까 30만 원 초반대까지도 내려온다면 그때부터는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하락해서 그런지 삼성 SDI도 그렇고 대형주 단에서는 조금 움직임이 미비한데, 오히려 스몰캡의 2차 전지, LFP 테마주들은 오늘 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2차 전지를 그럼 본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형 단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중소형단에서 접근을 해둔 것도 괜찮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대형주, 셀업체들이 잘 갔던 장세였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어제 장에서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상승세가 좋았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린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폐지가 거의 유력하게 된다고 느끼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어느 정도 살아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뭐냐? 보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쪽 2차 전지 섹터들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탄탄하게 들어왔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상승세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하루만 더 참자 이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한 분위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불확실성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시야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꼭 접근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중소형 단에서 조금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금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누가 될 것이냐, 될 사람을 쫓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대선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덜한 쪽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시점입니다. 물론 그 어떤 것도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가야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까요? 투자자분들은 누가 됐던 어떻게 방향성은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들 악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트럼프가 집권했을 당시에 우리나라 주가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았냐라고 본다면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수혜주, 피해주 이런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해리스 관련해가지고는 신재생에너지, 트럼프는 원전 쪽에 좀 집중하는 모습가 나오고 있고, 해리스는 또 2차 전지, 또 마리아나나 낙태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관련해가지고는 재건이나
또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이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남북 경합 관련해 가지고도 또 긍정적인 모습세도 있다. 물론 전 일장에서 트럼프 미디어가 좀 상승했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늘 장에서도 트럼프 관련주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선 관련해 가지고 미국 대선 관련해 가지고는 마지막 불꽃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재차 당선 이후로 한 번에 불꽃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크게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남북경합주냐 아니면 재건이냐 이러면서 방향성이 낮춰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파워 게임에서 조금 즐기시는 것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좀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 방향성을 바꿔 들어가시는 게 좋다. 그 중에서 제가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재건이나 방산이나 남북경합 이쪽이 만약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끼친다라고 보고 해리스가 될 경우에는 2차 전지 이쪽이나 신재생 에너지 이쪽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뭐 누가 대통령이 됐던 2차 전지나 아니면 신재생 그리고 재건이나 방산 이쪽은 누가 됐던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최근 증시를 놓고 본다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가 조금 더 불안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퍼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했을 당시에 증시의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냐?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증시의 상황도 달라질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는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해리스 트레이드에 관련된 섹터가 어떤 건지 트럼프 트레이드는 어느 쪽인지 조금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이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선과 관련해서 이 두 쪽을 다 피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럼 대선에서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섹터는 없을까요? 전 누가 됐던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전력기기 섹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해리스가 신재생이냐 트럼프가 원전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전력기기 관련해 가지고는 신재생이 됐던 원전이 됐던 꼭 필요한 변압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 섹터들은 유망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통령이 됐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고용 촉진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투표를 했던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미국이 워낙 노후화된 게 되게 많습니다. 전철이나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 투자 관련해 가지고 호재를 볼 수 있는 전력기기 섹터를 유망하게 볼 수가 있다. 물론 AI 관련해 가지고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누가 됐던 호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을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대통령 그리고 집권 당과 상관없이 필수적인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력기기를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선에서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내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력기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만나볼 수 있는 이슈 3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1시 주식원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장 안에서는 AI 시스템이 어떤 종목들을 잡았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5가지 종목 만나보려고 합니다. 워낙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슈에 맞춰서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AI와 관련해서도 짚어줬죠. 9시 49분경에 AI가 포착을 해냈고요. 아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음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소식을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AI는 9시 39분경에 짚어줬습니다. EV 첨단 소재,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인테크와 마찬가지로 잡아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잡아줬던 종목인데 오늘까지도 시세가 좋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미코바이오메드도 9시 5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내가 장을 들여다봤을 때는 이미 올라간 후죠. 따라가지 못해서 배 아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게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시기적절하게 포착해서 알려주니까요. 50분 전까지 문자 보내주셔서 AI의 도움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오늘 장에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들이 시세를 뽐내고 있을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종목 데이터 솔루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9시 49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줬죠. AI 관련주로 묶이는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어제 또 장중에 시총 1위를 탈환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것인지 어제 장에서도 조금 시세가 분출되나 했는데 오늘 더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현재도 17% 넘게 오름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AI 앞으로 좋을 거라는 건 다들 아는 걸 텐데요. 그 부분도 있고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시총 1위를 탈환했다는 얘기도 있고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가 나왔던 부분,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연관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라간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도 정말 좋은 차트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돌파하는 시도나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A가 포착하고 8%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지만 저는 이게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항상 제가 말씀해드리는 게 AI가 엠파 파동을 정말 잘 잡는다라고 말씀해드렸잖아요. 한 번에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상승세가 이후로 조정세가 들어왔고 이 조정세 때 지키는 구간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윗꼬리가 다는 양봉이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지속세나 이런 부분이 안 나왔고, 오늘 지금 시장에서는 꽉 찬 양봉이 나와주는 부분이 어제장에서 이 윗꼬리가 나오면서 바닥권 매물들의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 사람들은 어제장에서 어느 정도 팔았다. 그리고 오늘장에서는 호재가 겹치면서 이렇게까지도 1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만약에 지금 5,000원 구간을 다시 한번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매력적인 구간까지도 왔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여기서 이제는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닥권에서 이 상승세가 쭉 올라가려고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냐, 이때까지 하락했던 부분을 만회할 정도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10%가 넘는 상승인데, 이게 연 이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 솔루션까지도 이 훈풍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 AI 관련해 가지고 워낙 시총이 낮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훈풍이 제대로 맞았다. 미국 증시가 올라가니까 AI 관련주들이 올라가니까 국내 AI 관련주들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데이터 솔루션 쪽으로 수급세가 들어왔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목표가를 좀 크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6,5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면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관련주로서 데이터 솔루션 만나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팔란티어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AI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서는 데이터 솔루션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도 힘있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어제장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윗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어서 바닥권의 매물을 이때 다 소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5,000원 구간을 지켜준다면 신규 진입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6,500원까지도 지금 목표 주가로 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AI 시스템이 9시 49분경에 포착을 해냈는데요. 이때가 상승 탄력이 나오다가 잠깐 눌림목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이때 포착 시그널을 받고 진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도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시스템이 그날 장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언제 진입하면 좋을지 정확한 시점을 포착해서 알려줍니다. 내가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로 수익 꼭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AI 시스템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처럼 AI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과 관련된 얘기 만나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톤 한번 만나보시죠. 9시 39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미국의 힙합 가수 제이지가 뮤직하우의 2대 주주가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톤이 뮤직하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안 솔루션을 또 단독으로 공급하는 업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음악 얘기를 하면 우리 멘토님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미국 쪽으로도 관심이 좀 있으실까요? 제이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수 중에 돈을 제일 오. 많이 갖고 있는 부자 순위 1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이지가 이 2대 주주로 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보면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세랑 좀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즘 어떻게 보면 AI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보안 관련해 가지고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는 뮤직하우의 지분까지도 보유했던 이력이 나오면서 아톤이 올라가주는 모습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차트나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줬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랬던 부분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우상향을 하냐 안 하냐 이 갈림길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매물대 가격을 돌파해주냐, 4,500원에서 4,700원 사이에 있는 매물대,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이 아톰 관련해 가지고 흐름이나 이런 부분은 제이지의 이제는 미국 증시나 이런 부분도 가장 체크를 많이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보안 관련해 가지고도 아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이런 부분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총이 워낙 작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도 돌파하는 여력을 좀 지켜보자. 4,500원에서 4,750원 사이를 돌파를 해주고 안착만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올라가려면 좀 뭐랄까 힘이 좀 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 조정 구간에서는 모아가는 전략보다는 차라리 돌파하고 안착하고 들어가는 게 더 안전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아톤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급등 시세가 연출이 되기는 했었지만 현재만 놓고 보더라도 윗골이 달려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4,500원에서 4,750원 사이의 이 매물대를 확실하게 소화하고 돌파를 해내느냐,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돌파를 한 다음에 안착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지켜보는 기간으로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장 안에서는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포착 시그널을 받으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챙기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AI 시스템은 9시 39분경에 아톤을 잡아줬었죠. 이때 진입을 해서 추이를 지켜보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익절을 하는 전략도 충분히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AI 시스템이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 이벤트 진행하고 있죠.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에만 진행하는 이벤트니까요.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문자 보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을 살펴주시는 이정호 멘토님,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략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팍스 통신망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멘토님의 대응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50분 전까지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EV 첨단 소재 9시 19분경에 포착을 해냈기 때문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드로 리튬, 이 리튬과 관련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금산 리튬 플러스 공장을 인수를 해서 배터리급의 수산화 리튬 생산을 판매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과 관련해서인지 리튬 관련주들이 또 오름세를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9% 넘게 오름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리튬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한 번씩 슈팅이 나오는 쪽인데 오늘은 또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하이드로 리튬이 오늘 장의 상승세가 유난히 돋보이게 올라가면서 상한가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리튬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올라가주는 모습인데, 이 EV 첨단 소재도 리튬 관련주로 어떻게 보면 엮이면서 이런 상승세를 충분히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이드로 리튬이나 자이그리냐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이제는 슬슬 올라가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이드로 리튬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주가를 보면은 과거 차트를 보면은 정말 아찔합니다. 네, 너무 떨어져도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고 여기서 지금 상한가가 올라가도 지금 티도 안 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등이 썩 좋냐라고 본다라면 옛날에 과거부터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이거만큼 올라도 상한가가 올라가도 아직도 손실인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시총이 낮아지면서 이런 매수세가 들어왔고 호재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생길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EV 첨단 소재도 AI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상승한 10%가 넘는데도 어떻게 보면 AI 포착 신호가 나왔던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상승 여력이 오늘 당장 끝날 게 아니라 내일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EV 첨단 소재 쪽으로 AI 포착 신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착하고 나서 5%가 넘는 상승세고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좀 수익을 챙기고 나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 하이드로 리튬이나 차트를 비교해보면 그 종목 같은 경우에 계속된 하락세가 나왔고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매물대 구간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EV 첨단 소재 쪽에서는 수익을 조금 챙기고 나가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내일 장에서 하이드로 리튬이 또 한 차례 더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EV 첨단 소재를 그때 다시 한번 노리는 공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리튬과 관련해서 EV 첨단 소재 만나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드로 리튬 발 호재성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매물대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그래도 AI 시스템이 포착을 한 경우에 5% 정도의 상승은 나온 상황입니다.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익절을 해서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하이드로 리튬이 다시 한번 가게 된다면 그걸 또 힌트로 삼아서 EV 첨단 소재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가격적인 전략 앞으로의 추이를 챙겨주시는 이정우 멘토님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략 팍스통신망 안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날그날 급등하는 종목들도 AI 시스템이 정확한 시점을 포착해서 알려준다는 거 말씀드렸죠.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포착 시점 이후에 5%의 수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점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혼자서 체크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0분 전까지 문자 보내주셔야 저희가 추첨해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샵 3989번으로 지금 바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이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테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중에 가장 빨리 포착을 해낸 종목이었습니다. 9시 1분경에 장 출발하고 나서 바로 포착을 해낸 종목인데 2차 전지 전문 기업이죠. 국내 기업의 전고체 배터리 라인 공정 장비 그리고 자동화 장비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도 또 오름세가 이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화력이 좋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내일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에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코인테크 같이 아까도 비슷한 하이드로 리튬이나 비슷한 차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계속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악세를 보이고 그런 부분이 주가에 이런 부분에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장비주나 이런 부분도 이제는 호재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기술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보다 안정성 이런 부분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안정성이나 주행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장비를 납품했던 모습세가 나오면서 이런 상승세가 나왔고 어제장에서는 상승세가 상한가까지도 올라갔고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육거리는 나왔지만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터져주고 있어요. 그 말은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 어느 정도 매도세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제는 좀 조정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18,000원 부근에서 좀 조정이 들어오면서 기간 행보를 조금만 겹쳐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만 원 이상, 22,000원까지도 무난하게 올릴 수 있는 차트다. 이런 차트가 이제 바닥권에서 슬슬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쪽 매물대, 이쪽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종목 분석으로 봤을 때 시총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2천억대 있는 종목이고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봤을 경우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이번 연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모습에는 있지만 그래도 이번 연도 어떻게 보면 1분기에 적자가 나왔고 2분기엔 흑자 그리고 3분기도 흑자를 예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물론 2차 전지나 이런 부분은 안 좋아지겠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많이 선방을 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투자나 이런 부분이 죽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주가는 과도하게 너무 많이 빠졌던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호재로 인해서 22,000원까지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장비 쪽에서도 이제 한번 시세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또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로 놓고 본다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릴 만큼 항상 기대감을 안고 가는 섹터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테크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관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이 가격대 18,000원대를 유지하면서 기간 횡보를 어느 정도 거친다면 2만 원 이상, 22,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오늘장, 어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일지라도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까지 안고 있는 종목들 AI 시스템이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이 오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AI 시스템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0분 전까지만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포착됐던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이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한번 살펴보시죠. 9시 5분경에 AI 시스템이 또 포착을 해줬습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퍼지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어제부터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도 이런 일환으로 조금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다시 한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거냐 이런 부분도 불안한 심리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워낙 이 섹터들이 한 번에 상승이 나올 때 수익을 크게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만 올라간다고 하면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크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회사 자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낫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는데 계속된 적자가 먼저 제일 안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 시총도 1천억 이하입니다.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시총이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세다. 올라갈 땐 좋겠지만 떨어질 때는 정말 아찔한 모습도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을 보면은 이번 연도도 계속된 적자가 나와주고 있어요. 분기 적자가 나오고 있고 과거 또 계속적인 적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투자를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만 봐야 된다. 그 말은 우리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도 괜찮지만 떨어질 때는 이런 부분 악재들 적자나 이런 부분이 다 약점으로 돌아오면서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더 큰 부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바닥권을 다지고 나서 한 번씩 올라가 줬다가 다시 한번 또 떨어지고 올라가 줬다가 떨어지고 올라가 줬다가 이제 또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조금씩 모아가다가 이렇게 슈팅 파동이 나올 때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이 좋지 올라갈 때 무지막지 타고 들어가는 전략은 조금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 미코바이오메드 말고도 좋은 종목들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차라리 흑자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왜냐하면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염병 확산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확산이 돼도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이 매출이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약간 테마성으로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돈 번 기업들
흑자가 나오는 기업들은 이 돈 번 걸로 인해서 다른 회사나 인수나 이런 모멘텀도 충분히 있는 만큼 차라리 진단키트 관련주를 들어가실 거면 차라리 적자인 기업보다는 흑자인 기업을 들어가자. 이 미코바이오 매드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오늘 올랐던 부분 AI가 포착하고 6%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정도에서는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미코바이오메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급등 시세가 연출되기도 했고 또 이렇게 감염병 확산 우려가 나타날 때마다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낮고 실적으로 봤을 때도 썩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디까지나 단기 트레이딩 접근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전략을 세워본다면 바닥권에서만 모아놨다가 슈팅이 나올 때 빠르게 정리하는 쪽으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내가 진단키트 관련해서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면 미코바이오메드 말고 다른 종목들,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들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AI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도 수익을 그때그때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급등하기 전에 시점을 포착해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슈팅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빨리 정리하고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AI 시스템을 활용해 보실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진행되는 이벤트니까 50분 전까지 서둘러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선적으로 5가지 종목은 만나봤지만요.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AI 시스템은 아직까지도 새롭게 포착을 해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새롭게 포착이 됐을지 멘토님 통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죠. 자, 어떤 종목으로 새롭게 만나볼까요? 신성홀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GD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상승세가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갤럭시아 코퍼레이션의 어떻게 보면 지분 투자나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YG 플러스가 이 종목이 워낙 잘 갔던 부분이 있고 다시 한번 엔터 관련해가지고 좀 긍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테마성으로 엮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GD가 어떻게 보면 선공개 곡이 나오고 나서 반응세나 이런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겠지만 정규 앨범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모아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GD 역시 전문가를 만난 종목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뭐랄까 GD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나이대에서는 파급력이 워낙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걸그룹이 대세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만큼 대중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빅뱅 그 폭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내년에는 이제 월드 투어나 이런 부분도 기대감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슬슬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번 연도에 너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는데 이제는 거의 이번 연도가 끝날 때쯤 되니까 어떻게 보면 로제의 아파트 그리고 GD의 컴백 이런 이슈도 맞물리면서 전체적인 엔터주의 주가나 훈풍이 불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트로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테마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많지만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10,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물론 지금 선공개곡이 나오고 나서 좀 주춤한 모습색으로 나오고 있지만 정규 앨범 그리고 월드 투어 일정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이 신성홀딩스 쪽으로 수급세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GD 관련주로 들어갈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욱더 쏠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로제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세가 나왔다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른 엔터 관련주들이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나온 게 아니라 YG 플러스 쪽으로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갔던 부분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YG 플러스가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뭐냐? 바로 로제도 정규 앨범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일정에 맞춰서 또 들어가면은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나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YG 플러스나 신성홀딩스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고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 YG 플러스에 비해서 상승했던 부분이 아직 적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는 기대해 볼 수 있다. 10,000원까지는 한번 노리면서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으로 신송홀딩스 만나봤습니다. 정말 의외의 소식이 전해졌죠. 지금 GD의 소속사인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상장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는데 이런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지분을 신송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GD 7년 만에 컴백이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한 시대의 아이콘이라고도 불릴 만큼 파급력이 엄청난 인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가가 이렇게 또 힘있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엔터주들도 한번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해볼까 봐요. 엔터주들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시점까지 왔을까요? 어제장부터 엔터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항상 엔터주를 말씀드릴 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연말로 가면 더욱더 좋다. 지금 엔터주들이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악재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결코 나쁜 부분이 아니다. 주가가 떨어진 거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해드렸고 그중에서 SM이나 하이브 이런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디어유 쪽에서 이제 중국 진출이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텐센트 뮤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류나 이런 부분이 좀 막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버블이 중국까지도 상륙을 한다면 우리나라 아티스트나 이런 부분이 또 거기에서 또 추가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SM 같은 경우에 실적을 보면은 작년 대비 실적은 좀 꺾이는 모습에는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주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거의 반토막 난 부분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연말로 가면 갈수록 모아가지는 전략. 왜냐? 콘서트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매출적인 측면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앨범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많이 봤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블랙핑크 이후로 월드 투어가 한 번 돌 때마다 거의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까지도 매출적인 측면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엔터주는 이제는 슬슬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한류 관련해가지고 너무 막고 있는 부분보다는 게임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판호 발급이나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류도 이제 중국으로 다시 한 번 더 진출이 가속화가 된다라고 하면 더욱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 이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게 포착됐던 종목이었죠. 신송홀딩스와 GD가 엮이면서 엔터주까지 자연스럽게 만나봤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엔터주들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짚어주셨죠.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엔터주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이슈를 살펴주시면서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이정호 멘토님, 앞으로 추가적인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팍스통신망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앞으로 장중에도 대응 전략들 멘토님 통해서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I 시스템을 통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오히려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꾸로 한번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보시면서 한번 단기적으로도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죠.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오후장까지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한 줄 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관망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지금 미 대선에 관련해가지고 너무나 불안 심리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 증시로 봤을 경우에는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한시름 놓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 대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이것까지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오후장까지 관망하자라고 한 줄 평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정호 멘토님과 11시 주식원 함께 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